현재 나스닥은 0.48% 상승한 14,717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지금 증시가 상승 전환한 게 일단 아니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정확하게. 사실 이제 증시가 이제 어떤 음봉과 양봉에 대한 느낌만 살린다면은 증시가 올랐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는데, 자, 일단 최근 장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주 이제 여러분들 목요일이죠. 네, 목요일날 출연했을 때 나온 내용이 뭐였냐면은 15,010레벨링에서 매도를 한번 보셔라. 그때 엄청난 상승을 이루었어요, 사실 증시가. 네. 이 구간이에요. 여기 보이시죠? 근데 오히려 이때 매도를 보세요라고서 얘기를 좀 되게 드렸었어요. 지난주 목요일에. 근데 왜 그런 내용이 나오냐면은 시장에 대한 매크로 환경이 상승부로 전환을 갈 만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나온 내용이 뭐였냐면은 이제 부채 한도에 대해서 12월까지 유예하겠다. 그러면 이게 증시에 대한 앞으로 이제 다시 재반등 구간이냐 사람들이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일단은 기준점부터 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매도에 대한 타이밍은 먼저 얘기 드리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증시가 지금 하락하는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질적인 이유를 한번 꺼내보죠. 본질적인 이유. 자, 딱 5초 드리겠습니다. 생각하셨나요? 예. 본질적인 이유는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이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이 나오면 증시가 하락이 올 거예요. 라는. 근데 정확하게 어떤 시장에 대한 타이밍이 나왔던 게 이제 이제 9월 27일이죠. 여러분들. 자, 이 날짜예요. 여기 보이시죠? 9월 27일부터. 여기부터 이제 하락에 대한 시황이 전개되고 이때부터 국채 금리가 본격적으로 급등이 드러났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들. 미국에 대한 디폴트 위험성이 빠진다라는 어떤 가정이 펼쳐진 거죠. 10월 18일이라는 전제가 이때 떨어졌잖아요. 왜냐? 이때 연기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가 안 들어가서 미국 국채에 대한 급등이 드러나는 시기였어요. 왜 드러났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미국이 채무자인 상황에서 제가 채권자, 해왕이라는 사람이 채권자입니다. 미국에 대한 국채를 한 1,000억 달러를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한번. 그러면은 미국이 디폴트에 대한 위험성이 빠질 가능성이 있네 이러면은 이걸 계속 보유할까요? 미국에 대한 채권을 던지겠죠. 그럼 미국 국채 금리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반대로 상황이. 자,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간다면 실질 금리에 대한 상승 요소이기 때문에 위험 자산인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오는 현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이래요. 본질적인 경제적인 요소로 빠진다면. 유동성 시장에서는 미국 국채 금리가 오르게 된다면 그 상황이 펼쳐지는 게 미국 베이스예요. 한국 증시는 그냥 따라갈 뿐이에요. 미국 증시를. 워낙 작은 시장이다 보니까 미국 증시 대비해 갖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외인 주도 시장이라고 많이 평가를 받기 때문에 미국 증시 그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그러면은 본질적으로 1차는 미국 국채 금리 결정이 돼 있는 거고 2차는 그러면은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한 결정 요소는 지금 미국 의회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라는 평가값이 내려주겠죠. 이게 지금 매크로 환경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앵커님께서 시작할 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언급과 이제 IMF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 이렇게 평가를 좀 했었어요.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요소는요, 일단 1차적으로 파월 의장이 단기적인 급등이 일어날 수 있다고 선제적으로 다 베이스를 박아버렸기 때문에 시장 반응이 못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일시적인 급등일 뿐이 아니라 잠재웠었잖아요. 이미 몇 달 전부터. IMF는 이걸 공개를 했을 뿐이지만 시장 다 떨어지고 나서 경기 둔화 우려로 떨어졌다라고 평가하는 건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시장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죠?
네, 마스터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게 그때 연준의 그 파월 의장이 일시적인 상승일 뿐이다라고 강조를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단어를 바꾸면서 그리고 또 연준의 뭐 총재들이나 의원들이 이 인플레이션이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든지 좀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언급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물가는 쉽게 잠재우지 못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일단은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그만큼 돈을 풀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네. 일단 테이퍼링에 대한 공식화를 11월에 하고 빠르면은 내년 이제 1월이죠. 상반기 때부터 시작해서 빠른 종료가 이루어지는데 그때는 이제 물가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 충분한 시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실질적으로 돈을 줄일까요? 아니죠. 실행을 실제로 하기 전까지는 돈을 계속 그대로 푸는 거예요. 테이퍼링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이러한 요소가 계속적으로 드러날 수 있겠지만은 내년 상반기 때는 물가에 대한 우려를 충분히 잠재울 만한 요소가 연준에서 활동을 펼치는 거잖아요. 그때 잠재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 지금 어떤 미국 내 물가에 대한 급등은 그렇게 우려스러울 정도는 저는 아니라고 평가를 합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정도였고 네, 30년 들어서 최고치라고 하는데 하지만 뭐 그렇게 걱정될 네, 정도는 그 정도 아니다. 걱정될 정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유럽 물가가 말도 안 되게 걱정돼. 야, 유럽은 물가가 이렇게 오르는데 얘는 왜 가만히 있어라는 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유럽은 내일 얘기를 드리고요. 지금 네. 독일 내에서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내일 분석을 해드릴게요. 네. 일단 오늘은 지금 증시에 대한 상황만 얘기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 잠깐만 화면을 잠시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잠시만요.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면을 보시면 아시지만은 미국 국채 금리가 1.2%부터 지금 1.5까지 순식간에 급등을 하잖아요. 예. 이게 증시 하락 요소예요. 볼 줄 알아야 돼요 시장을 여러분들. 이게 증시 하락 요소입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근데 이게 왜 나왔냐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었고 환경 매크로가 조성돼 있으니까 제가 포트 구성을 줄이라고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평가를 드리는 거죠. 3,200대부터 시장에 대한 위험 요소를 그렇게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2,900 들어가니까 이제 시장 어떡하지? 오히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서울경제 보시는 분들한테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 제 냉철한 평가입니다. 시장에서 무슨 죽줍에 대한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진짜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수가 워낙 고점이잖아요. 지수가 고점인 부분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불안정성이 굉장히 의외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게 해소되고 나서도 음. 한 2, 3주는 지나야지 여러분들이 어떤 이 매크로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될 거라고 봐요. 네. 저는 충분히. 근데 지금 죽죽의 기회다. 지금 주워 담아야 된다. 이거는 저는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시장이 들이댈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점에 대한 평가값이 의회에 대한 결정값이 확실하게 드러났을 때 그때부터 해도 전혀 무관한 시장 환경이 조성이 되고 그때 이제 미국에서 이제 금리 환경이 변경 이제 금리 유동성에 대한 시장에서 이제 실적에 대한 시장으로 변경이 되었을 때 그때 판단 가치를 내려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제 의견이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한 게 그걸 거예요. 시장 더 떨어질까요? 맞죠? 시장 더 떨어질까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미증시 차트 보시면은 지금 미증시가 이게 지금 현 채널링이거든요. 현재 상황이에요. 오늘은 일단 고점 분위기가 나왔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오늘은 당일 고점이에요. 전일 제가 당일 고점을 여기서 봤어요. 여기서 매도 봤어요. 여러분들. 지금도 똑같습니다. 매도에 대한 환경 매크로가 좀 조성됐다고 봐요. 지금 여기서 수직으로 이 채널링을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인프라 극적 합의 딱 발동되면 상승 가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떨어지잖아요. 이거 11월에 끝나네. 국채에 대한 금리 재하락 요소가 발동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 국등이 아니라 하락에 대한 요소가.
지금 여러분들이 최고에 대한 시나리오는 뭐냐면은 민주당이 적은 금액으로 공화당과 합의를 하잖아요. 그럼 증시가 그때 상승합니다. 아시겠나요? 지금 합의했나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합의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피랑 미증시에 대한 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미국 국채에 대한 시장 상황을 점검해야 되는 게 1번이고, 그러면 미국 의회에 대한 지금 현 실시간 상황을 분석하는 게 맞아요. 지금 시장이요, 왜 이 구간대에서 계속적으로 맴돌까요? 분위기가 아직 조성이 안 되고 불안정성이 고조돼 있는 상황이라는 거, 여건을 마련하는 거예요. 여기서 내일 갑자기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 갑자기 이런 내용이 나올 수 있죠. 공화당, 나 합의 못해. 그럼 말도 안 되는 금액 제시하지 마. 라고 하면 시장 어떻게 될까요? 쭉 빠지겠죠. 그죠? 이런 시장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있는 겁니다. 현재. 근데 지금 줍줍에 대한 기회입니까? 지금 살 수 있는 기회일까요? 시장이 불안정성이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는 상황인데 스스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해소되고 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 저평가됐다? 그걸 내릴 만한 근거는 뭐죠? 시장이 2,900선이 저평가다? 아직 이게 완화되지도 않았는데 29일 날 의회 터지니까 바로 발동됐는데 지금 인프라가 최종 목적이에요. 공화당 입장에서는. 맞죠? 공화당이 원하는 건 뭘까요? 결국 펠로시 의원이 민주당을 따를 수밖에 없겠죠. 의견을. 근데도 아직 합의를 안 봐요. 왜냐? 공화당이 굉장히 유리한 포석을 취했잖아요. 부채한도 유예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인프라 합의를 시도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시만 내릴게요. 네. 이제 국채 금리가 급등이 나오면서 증시 하락이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이제 앞으로는 미국 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증시의 방향성이 갈릴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유념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피 시장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사실 미국 의회에 대한 어떤 인프라 합의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집중하는 게 현 상황이에요. 네. 이거는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펠로시 의원의 사회망 안전망 예산안 일부 삭감 시사 한 발 물러섰죠. 펠로시 의원이. 예. 줄이겠다 이거예요. 줄이겠다. 결국 펠로시 의원과 이제 맥코널 이제 상원 대표에 대한 어떤 입에서 모든 증시에 대한 상황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그게 앞으로 국제 금리에 대한 변동 요인이니까. 지금 이게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은 공화당이 어떻게 보면 계속 딜레이 시키고 불안정성을 고조시킬 거예요. 지금 유리한 포지션은 누굴까요? 현실적으로? 공화당이겠죠. 공화당이죠. 지금 공화당이 굉장히 유리한 포인트. 왜냐하면 지금 정치적인 게 나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에요. 왜냐? 국채에 대한 변동 요인이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은 공화당에 대한 어떤 지금 유리한 포석대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은 지금 공화당이 만족할 수준에 대한 삭감 내용일까요? 일부 삭감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화당은 더 들이밀 거예요. 왜냐? 민주당이 어쨌든 갈 때까지 간 상황이니까. 안 되면은 지금은 이거는 이제 내년 이제 중간선거죠. 중간선거에서도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포지션에 계속적으로 위치를 하게 돼 있어요. 지금 만약 디폴트 떨어지면 다 민주당 탓이라고 여론이 몰려 있습니다. 상황이. 그럼 민주당은 삭감을 통해서 이제 공화당이 원하는 대로 추가적으로 맞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그 타임라인이 31일이라는 거예요. 이번 달 말. 이번 달 말까지는 시장에 대한 불안정성이 계속적으로 고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최소한 마지막 주 전주까지는. 지금 이제 중순인데 아직까지는 시장이 위험성 고조라는 환경이 조성돼 있는 거예요. 맞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들 이거 합의 보고 증시 보셔도 괜찮습니다. 합의 보고. 뭐 한다고 지금 해요? 지금 저평가돼 있다. 시장이 저평가돼 있다. 지금 쓸어 담을 수 있는 기회다. 굉장히 냉철하지 못한 분석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의회에 대한 상황을 집중해야 되는 요소가 너무 다분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저는 지금 증시에 대한 여건이 어디 쏠려 있는지 그리고 시장에 대한 조정은 사실상 실질 금리에 대한 여건으로 국채에 대한 급등 요소를 굉장히 살펴봐야지. 왜냐? 유동성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그죠? 유동성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실적 시장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는 명백하게 구분을 짓습니다. 실적을 보고 이번 4분기 때 어닝 시즌에선 실적 본다. 이번 실적은 뭐가 어떠고 굉장히 안 좋은 시장에 대한 매크로 환경을 분석하는 겁니다. 유동성 시장에서는 국채 금리에 대한 요인을 크게 변동성을 가지지 못해요, 여러분들. 이게 증거입니다. 국채 금리가 급등 나오니까 시장이 조정이 오잖아요. 이게 아직도 실적 시장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닝 시즌에 나오면은 실적을 봐야죠. 아니라는 겁니다. 유동성 시장에선 그게 안 먹혀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직 저점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공화당이 추가적으로 반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증시의 하락 요소가 불안정성이 너무 다분한 시장이다 라고 평가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차트 화면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장이요, 저점으로 더 평가값이 떨어질 수 있는 구간대가 14,000 초반대까지도 더 하락할 요소가 너무 다분히 보여요, 저는. 네. 그 리스크가 아직도 잠재적이니까. 그렇죠. 아직 불확실성이 그죠. 짙기 때문에. 합의에 대한, 그럼 오늘 당일 고점에 대한 평가값이 또 드러나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지금 틱 차트만 가지고 당일 고점이 어디 나왔나라고서 판단할 수 있는, 내릴 수 있는 지점이 와요. 자, 지금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은 지금 제가 파동을 선을 그었는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제 시작하기 전에 그은 거예요. 자, 근데 보시면은 이 형광색 네모칸에 대한 파동 형태에 대한 위치값이 보이시죠? 근데 이게 고점의 신호를 알리는 자리예요. 그러면은 이 자리 값이 고점에 대한 위치값을 알리는 거고, 추가적인 지금 파동에 대한 모멘텀이 발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현 위치값에서 한 번 더 매도를 볼 수 있는 위치값은 14,725포인트 저항력을 유지한 다음에 이 자리가 바로 이탈 나오면 손절 위치값으로 구분이 지어지는 거예요. 여기값 평가하시 바랍니다. 이 자리 14,725포인트. 손절은 굉장히 짧아도 상관없어요. 14,735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고점 평가에 대한 랠리가 나온 구간에서 저항력을 지금 현재 모멘텀상 유지할 수 있는 구간은 여기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 지금 하방에 대한 14,666 이탈이 나오잖아요. 완전히 매도 추세로 꺾이는 자리예요. 여기 포인트 집중하셔야 돼요. 오늘도 이 구간대 모멘텀 안에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 보이시죠? 네, 이 안에서 크게 변동 사항은 없지만은 시장의 불안정성이라든가 지금 펠로시 의원이 일부 삭감을 한다고 해갖고 시장이 크게 상승장으로 일으킬 만한 요소는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이제 끝났다, 인프라비 이제 상승으로 변환한다라는 요소는 완전한 합의예요. 완전한 합의, 완전한 극적한 합의가 이루어져야지 그때부터 안전하게 상승비를 볼 수 있을 거라고 평가해요. 아시겠죠? 네, S전자 지금 줍줍 기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시에 대한 여건에 대해서 이제 많이 요소를 드렸었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엄청 많은 얘기를 해드렸어요. 추후에 미국 국채 금리 급등 요인이 나오면 그때 시장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그때 열립니다 라고서, 그게 이제 1.2% 미국 국채 금리가 도달을 했을 때 이때부터 시장에 대한 불안성이 이미 고조된 거였죠. 왜냐? 국채 금리가 더 이상 내려갈 구간이 없었으니까. 네. 그때부터 지금 1.56%까지 쳤는데 시장이 많이 조정을 줬어요. 근데 추가적인 하락값에 대한 변동 요인은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평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